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상황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에도 4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긴급 진단은요.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판호가 열렸습니다.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허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갭상소로 시작해서 지금도 20% 안팎의 상승 연출하고 있는데 그 판호 발급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 판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판호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즉 이제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외자 판호라 그래서 외산 게임에 대한 유통을 이제 허가해 준다는 그런 판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조금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두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컴투스 서머너즈 월을 필두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 즉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외자판 호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슈와 함께 펄어비스가 갭상승해서 지금 한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는 건 맞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자판으로 얻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때문에 오늘 또 게임에 대한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보니까 최근에 판호 발급을 받는 국내 게임사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번에 판호 발급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하나씩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중국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한번 뚫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 넷마블이 됐든 그 이후에 뭐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투바이 투자가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훈풍이 있지 않을까.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 중국과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업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는 그런 이제 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판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 이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수를 깔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 중국 관련 이슈는 추가적인 이슈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판호 공급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호재긴 한데 이게 손바닥 뒤집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너무 그것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내수 부분 혹은 다른 부분에서의 실적도 챙겨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럼 펄어비스는 오늘 20% 넘게 장중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따라가기엔 늦었을까요? 네, 늦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알고 네. 물론 당장 중국 판호가 발급될 거라고 예상하고 사시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펄어비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게임업계에서 펄어비스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보유하고 가신 분들은 계속 되게 오래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은 사막은 뭐 커스텀 모바일 쪽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재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즉 갭상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이제 갭상에서 갭을 메우러 가려면 무려 이제 6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재료로 오르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팔지는 마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슬슬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금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할 매도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가기에는 늦었습니다. 일단 이 열차는 보내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또 계속 들려온다면은 국내에서 펄어비스 말고도 또 같이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기대해 볼 만한 게임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발주자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 이제 7월에 상장하게 되는 크래프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텐센트가 뭐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즉 지분 투자가 들어간 종목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판호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긍정적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도 워낙 중국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고 크래프톤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 중국 쪽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판호 발급이 연이어 나타난다?
물론 한알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하진 않았던 중국이지만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무드가 다른 곳에서 다 흘러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중국 소비주까지도 관점을 넓혀보는 건 어때요? 보통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많고 의류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딱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수그라들 때 그때 매수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컨택주라는 개념으로 하에서 의류,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섹터 관련주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 구간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소비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펄어비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고요. 이 역시도 중국발 수혜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현재 주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저희가 긴급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세자녀 정책이 영유아 산업 성장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이다라는 보고서 전망이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국의 산모와 영유아 관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지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니까 당연히 시장 규모가 한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700조 규모로 연평균 거의 16%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2024년도에는 거의 1000조죠. 1000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관련 기업들도 중국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한번 유심히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이제 특히 영유아 같은 건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될 그런 이제 애기들이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한국산 뭐 품질이 좋은 분유라든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뭐 단기적인 수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즉 정책주로서 아가방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차이로 지금 정책주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CCTV, 그다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통 분모가 일단 저출산 문제는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공통 분모입니다. 즉 저출산 관련주로서 아가방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 유아용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기대는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요즘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러면은 선물을 해줄 때 품질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요즘 또 예쁜 게 많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로선 좋겠다 싶은데 그와 달리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 이 시장이 정말 커지는 거야 혹은 작아지는 거야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도 비싸기까지 하죠. 비싸요. 네. 이거 조그만한 건데. 네. 거기도 비싸기까지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요. 시장 자체도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임은 맞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수급이 몰린 상황인데 이 수급이 잦아들어질 때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슈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잘 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 있어서도 매출이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으로 인해서 몰리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첫 대선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 분모의 아가방 컴퍼니 나중에 이제 조정 때 모으게 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투자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 오늘 10%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 하락 전환했어요. 어제까지 9거래 연속 올랐고 오늘 여기에 슈팅이 나와서 이게 단순히 가격적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엑시트하는 건지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검사총장이 발언에서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좀 체크는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문을 봤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뤄질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저출산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밑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보다 중장기로 대선전까지 끌고 가야 된다. 오늘 하락한다고 물론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하이브인데요. 8천억 원대의 블록딜 소식이 나왔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배경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가 상장하기 이전부터 여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이제 사모펀드라고 말씀을 할 것 같고요. 네. 보호예수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해지된 상황에서 아직 매도가 안 나온 시점이다. 즉 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하이브가 고점이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 블록딜, 8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을 전량으로 넘겼고요. 이제 유상증자로 받은 그런 종목, 그런 이제 주식수를 제외하고는 주식수는 거의 없다. 17만 주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맞을 매였습니다. 결국 이 물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장내 매도가 아니라 시간에 블록딜을 해서 넘긴 게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저 같은 경우 어차피 맞을 매, 지금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가 지금 블록딜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단기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산 분들을 위한 타이밍을 드리는 건지 궁금한데요.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뭐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하이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메타버스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엔터 쪽에 있어서 주변에 뭐 네이버라든지 지분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확장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실탄이 있기 때문에 뭐 이타카홀딩스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악재는 뭐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부분만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악재를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사모펀드도 분명히 잘 생각을 해서 블록딜을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해서 블록딜을 한 건 아닐까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종가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가에서 할인율이 7%에서 10%까지 적용을 돼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이제 돈을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겠죠. 즉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점이긴 한데 여기서 어차피 차익 실현 매물을 해야 됩니다. 뭐 하이브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뭐 배당적인 매력도 없고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도 당연히 자명하지만 요 돈으로 다른 회사를 더 투자하는 게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가 더 오르기 힘들어서 매도한 거기보다는 매도 시점이 와서 온 거고요. 당연히 보호예수 물량도 그런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 막 사라는 건 아니고요. 분할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브의 주가를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대선 테마 열풍 속에 테마주로 저희가 최대한 점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도 대선 테마주를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껴봤거든요. 이 대선 테마 열풍 속에 자연과 환경의 상승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테마주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이제 테마주 같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인맥주와 정책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인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이사로 누가 있다, 뭐 같은 회사라든지 동향이다. 동향이라거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씨 관련 윤씨 관련 주들을 찾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 정책주죠. 이제 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정경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전 이제 총장이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경제 관련 주보다는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윤석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선 주자들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데
대선을 끝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인지 보셔야 됩니다. 즉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자들이 대선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대장 쪽, 즉 지지율이 높은 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책주로서 지금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해야죠. 테마주 5년에 오는 적금입니다. 하지만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은 털린 계좌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인맥보다는 정책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이번 대선 테마에서 그럼 정책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가치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출산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공급이죠. 도시 공급 두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인맥 정책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포인트가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을 많이 했고요. 윤석열 관련주로서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가 강하게 분출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정책주와 개인 정책주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분봉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정책 테마주들 요래서 조금 무서워요. 변동이 정말 시시각각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저희가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지 못하더라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게 윤석열 정책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오르긴 오를 겁니다. 한 번 정도 다시 오를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유력 대권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일단 대선 전까지 시세 분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께서는 밑에서 언제 잠을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봤었을 때 이제 보통 재료 소멸로 단기 재료 소멸로 중봉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널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그래도 밑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마인드보단 대선 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맥주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하시는 분들 대선이라는 긴 레이스 사이에서 오래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반기문 총장님이 드랍을 하시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주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현대위아를 좀 긴급 점검해 드려 볼게요. 지금 5%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물량 감소 우려가 또다시 제기된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에서 최악의 상황은 겪고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주가가 최근 반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위아 지금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리포트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악재 리포트가 나왔을 때 위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현대차가 투자를 하게 되고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현대위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미래의 가치가 자동차 쪽은 워낙 좋습니다. 즉 단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로 소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쭉 오르다가 지금 4거래 연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언제 잡을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김진만 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